미친 거야? 내 여드름 나겠다는 거야. 이것만 줄여줘도 정말 많이 보존될 거예요. 피부과 선생님이 알려주신 팁인데 정말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쌤디입니다. 이 컨텐츠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피부 때문에 엄청 고민 많으신 분들이죠. 잘 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짜란 이렇게나 심한 여드름쟁이였어요. 100%는 아니지만 많이 호전이 되었잖아요. 제가 고칠 수 있었던 첫 단추가 잘못된 습관을 버리는 거였어요. 잘못된 습관, 관리법들 싹 정리해서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꼭 기억해보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자주 세안하기. 클렌징만 제대로 해도 트러블의 대부분을 잡을 수 있어요. 특히 저 같은 민감성이시라면 더 주목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진짜 심했을 때 하루에 세수를 4번, 5번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왜 이렇게 클렌저 광고가 나한테 많이 떠? 마치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트러블이 고쳐지지 않을 것처럼 정말 다양한 클렌저가 광고로 뜨면서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고 잦은 세안으로 인해서 피부 장벽이 완전 무너졌죠. 클렌저 안에는 계면활성제가 있는데요. 지질인 세라마이드를 파괴하면서 피부 장벽을 무너뜨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민감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피부 장벽이 튼튼하면 어떻게 되죠? 어떤 외부 환경에도 튼튼하겠죠. 근데 이 피부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이런 상태면 내가 그날이면 트러블이 올라오고 먼지를 많이 받아도 트러블 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트러블 나고 이 장벽 튼튼한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장벽을 무너뜨리는 가장 1번 습관이 잘못된 세안, 자주 하는 세안이에요. 이것만 줄여줘도 정말 많이 호전될 거예요. 언니, 근데 저는 진짜 파워지성이어서 피지가 너무 많이 올라올 때 너무 찝찝해서 세안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럴 때 자주 세안하지 마시고요. 그냥 스킨이나 토너로 살짝 걷어내고 오히려 수분 보충을 해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진정되고 피지 관리도 되고 또 장벽은 튼튼해져서 오히려 트러블을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추가로 트러블 나시는 분들은 각질 제거를 신경 쓰실 텐데 민감성일 때는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어요. 각질 제거가 필요하다면 웬만하면 밀크나 겔 타입으로 정말 순하게 할 수 있는 제품을 찾아서 각질 제거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방치한 피부 온도. 우리가 감기 걸리면 초기 감기 때 잘 잡으면 크게 막 병이 나지 않잖아요. 여드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드름 날 때면 막 간질간질하고 이제 염증이 나서 여드름 심해지겠구나, 그 포인트 다들 아시죠? 이렇게 막 염증이 올라오려고 하는데 내가 피부 온도를 확 높여. 그러면 염증 나겠다 작정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피부 온도 역시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원인이기 때문에 피부 온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잦은 트러블 발생을 줄여주고 염증을 낮춰주는 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저 이렇게 막 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랑 전화로 막 수다를 떨잖아요. 너무 열심히 얘기해서 막 열이 위로 올라와요. 지금도 굉장히 덥거든요. 이 상태로 방치하면요, 트러블 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촬영 이후에 스킨팩이나 모델링팩을 이용을 해서 온도를 낮춰줘요. 이 행동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 외에 우리가 생활습관으로 피부 온도를 높이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볼게요. 핸드폰 전화 받을 때 이 열이 볼에 그대로 전달되는 거 아시죠? 이것도 역시 이쪽 여드름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어폰을 활용을 해서 전화를 합니다. 또 우리가 머리 말릴 때 화장실 문 딱 닫고 뜨거운 열기로 막 말리잖아요? 그러면 그 뜨거운 열기가 내 피부 온도를 높여줘요. 스킨팩을 활용해서 온도를 유지를 시켜주거나 문을 열고 시원한 바람으로 천천히 말려주세요. 피부를 보다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에서는 히터를 틀기보다는 엉뜨를 활용하시고요. 집에서는 보일러를 틀기보다는 그냥 따뜻하게 입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가습기를 활용해서 집의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주세요. 또 우리가 매운 거 먹거나 술 먹고 이러면 얼굴이 막 달아오르잖아요. 특히 우리가 여드름 압출을 하고 떡볶이를 먹는다? 이거는 염증 유발시키겠다는 거죠. 이런 행동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드름 염증이 막 올라왔어? 매운 거 먹고 싶어도 참아요. 술은 당연히 안 되고요. 특히 세안할 때 뜨거운 물로 세안하는 분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나열하니까 생각보다 우리 생활 습관 중에서 피부 온도를 높이는 게 너무 많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피부 온도를 높이는 다양한 외부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 모델링 팩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정말 피부 온도가 확 가라앉아서 보다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찰. 온도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보다 방치하는 게 마찰이에요. 특히 손으로 여드름을 건든다? 미친 거야? 절대 하면 안 돼요. 화장실 가서 손을 아무리 잘 닦는다 하더라도 막 머리도 쓸어 넘기고 막 먼지 있는 책상도 만지고 이런 손으로 내 얼굴을 만진다는 건 그냥 여드름 나겠다는 거예요.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제가 여드름이 진짜 많이 났지만 그나마 흉터가 없는 편이거든요. 그 이유가 손을 안 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과도한 솜 사용을 자제해주세요. 저는 특히 진짜 민감할 때는 솜 사용을 최대한 줄였어요. 지금은 그래도 가볍게 닦는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 번만 사용을 해도 또 예민해질 정도로 이 마찰에 의해서 접촉성 피부염 같이 피부가 정말 민감했어요. 그리고 세수를 하고 나서 수건으로 벅벅 물기를 닦는 분 없으시죠? 절대 이러면 안 되고요. 물이 고여있는 것만 살짝 닦아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특히 수건은 가족들이랑 같이 사용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혼자 사용을 하세요. 이거는 제가 다니는 피부과 선생님이 알려주신 팁인데 남편이랑 수건을 공유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남편은 피부가 좋은데 남편한테 괜찮았던 게 저한테는 안 좋았어서 서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서로 피부가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베개. 매일매일 수건을 갈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의도치 않게 베개에 피부를 문질문질 하기도 하고요. 머리카락에 있었던 막 먼지들, 지난밤에 흘렸던 땀이나 피지들이 엉켜붙어서 트러블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프와 브러쉬. 생각보다 퍼프와 브러쉬가 마찰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요. 진짜 예민할 때는 저는 이 브러쉬 자체만으로도 너무 따갑더라고요. 근데 세척까지 안 한다? 이거는 여드름 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세척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삶의 질 수직 상승템에서 이 세척하는 판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1,000원에서 2,000원이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거든요. 해당 제품을 활용해서 세척을 하면 보다 굉장히 편안하게 세척할 수 있으니까요. 꼭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마찰 부분에 포함이 돼서 꼭 소개하고 싶은데 피부과에서 하는 MTS 레이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스킨 부스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저자극으로 해주는 곳에서 받았을 때는 오히려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곳에서는 너무 자극적으로 해서 돈은 돈대로 들였는데 피부가 더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MTS나 레이저 같은 좀 자극적인 행동은 오히려 민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건 피부가 어느 정도 장벽이 튼튼해지고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또는 저자극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걸 권유합니다. 무작정 화장품 구매하기. 유튜브 후기를 보고 제품을 구매했는데 실패한 경우 저는 진짜 많거든요. 왜냐면 저랑 피부 타입이 다른데 무작정 같은 제품, 같은 방법으로 케어를 했기 때문이에요. 우연히 같아서 고쳐졌다면 정말 땡큐죠. 수부지 분들이라면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라는 멘트가 있는데 아니 왜 같은 수부지인데 나는 안 고쳐지냐고 라는 생각 저만 한 거 아니죠. 그럼 어떻게 내 피부를 알고 화장품을 결정하냐고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MBTI처럼 피부 유형 검사를 하는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바로 레슬리 바우만의 피부 유형 16가지입니다. 저는 이거를 파악하고 나서 제 피부 유형을 정확하게 아는 데 도움이 되었고요. 어떤 걸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화장품을 구매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점을 잡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화장품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게 되었죠. 꽤 많은 질문을 통해서 16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DSPT였어요. 저는 기름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검사를 해도 D, 건성이 나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 테스트도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분이 많이 부족한 지성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DSPT의 설명을 보면은 이 건조한 피부 타입은 재발하는 염증과 고르지 않는 피부톤을 특징으로 합니다. 스킨케어 처방은 건조와 염증을 먼저 치료한 다음에 색소 침착을 치료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수분 보충, 염증을 완화시키는 제품을 중점으로 화장품을 고르고 사용을 해보니까 훨씬 더 완화되고 피부가 편안하게 느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 저의 지인이랑 같이 이 테스트를 함께 했어요. 저랑 굉장히 비슷한 피부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는 DSNT가 나왔어요. 똑같이 건조하고 똑같이 염증성인 피부인데 과거의 염증으로 인해서 피부가 건조한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솔루션으로 나온 게 영양제를 복용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수분 보충을 해줬을 때 피부가 많이 호전되는 걸 느끼고 친구는 오메가 같은 영양제를 복용해서 이 속에서 치료하는 게 중점적인 치료더라고요. 이게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지성, 복합성, 건성 이렇게 세 가지로만 나누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5번째, 과도한 스킨케어를 자제하기. 우리가 광고에 너무 현혹되면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막 피부에 바르게 돼요. 그렇게 되면 피부에게는 자극이 됩니다. 오히려 이게 피부 장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의 개수를 늘리기보다는 횟수를 늘리는 걸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분 보충,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화장품을 선택을 해서 이 제품이 충분히 얼굴에 다 흡수될 때까지 발라주고요. 그리고 내 손에 정말 남아있는 게 없어졌다 할 때쯤에 한 번 더 발라줘요. 그리고 막 생활을 하는데 약간 또 건조해? 그러면 손에 씻고 다시 한번 발라줘요. 이게 더 훨씬 덜 자극적이게 스킨케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추가로 그렇다고 무조건 수분크림 하나만 쓰세요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또 계절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또 나의 피부 상태에 따라 화장품은 달라지긴 해야 돼요.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한꺼번에 다 사용하는 건 하지 말자는 거죠. 6번째, 유통기한 지키기. 사실 이것도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은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화장품을 처음 구매해서 오픈을 할 때 그날 날짜를 반드시 적어두고 유통기한을 확인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놓는다거나 아니면 너무 더운 곳에서 화장품을 보관한다거나 하는 등 이 화장품을 보관하는 거에도 주의해주세요. 우리가 피부 좋아지겠다고 바르는 건데 이게 변질이 돼서 오히려 트러블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맞지 않는 성분 배제하기. 여드름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한두 가지 정도 나한테 잘 안 맞는 제품들을 알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티트리가 들어간 게 오히려 저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거를 기억하고 안 쓰는 것만으로도 트러블 유발을 자제시킬 수 있어요. 아무리 유명한 제품이어도 나한테 자극이 되는 요소가 있는 화장품이라면 좋은 화장품이 될 수 없겠죠. 마지막으로 잘 자기, 잘 먹기, 잘 싸기. 이 세 가지는 건강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다 못 지켜도 이것만 지키자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12시간 이전에 자는 거. 사실 저도 잘 못 지키는 부분이긴 한데 잠을 푹 잔 날은 진짜 확실히 피부 컨디션이 달라요. 근데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날? 그런 날은 피부도 울긋불긋하고 바로 염증이 일어날 것 같은 피부로 변해 있죠. 이런 행동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피부 완화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잘 먹기, 잘 싸기 이것도 지켜지기가 진짜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만 지켜야 된다면 저는 매일매일 유산균 먹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피부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결국에 영양분을 섭취하는 거는 이 혈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산균을 먹는 거 중요하고 이 마이크로바이옴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이 부분은 긴 설명이 필요해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는데 이 유산균 먹기만 실천해 보셔도 생각보다 많이 호전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발 이건 하지마, 트러블을 유발시키는 잘못된 습관 관리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트러블을 고쳐야겠다 마음먹었을 때 처음 했던 게 트러블이 심하게 났던 때를 쫙 나열해 보았어요. 그게 바로 요 내용이에요. 제가 이런 잘못된 습관들로 인해서 피부 장벽이 많이 무너졌고 그래서 민감성 피부가 되니까 외부 환경에 의해서 트러블이 계속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은 이런 민감성을 확 줄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적게는 70%, 많게는 90% 이상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아까 그 사진과 비교해보면 진짜 많이 좋아졌잖아요. 저는 지금 100%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많은 부분을 개선해야 되고 완치하기
건강을 위해서 또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겠지만 저만의 꿀팁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꼭 깨끗한 피부 가져보자고요. 제가 매일매일 자기 전에 기도하거든요. 제발 피부 깨끗하게 해주세요. 우리 스무디 분들도 깨끗한 피부 되길 바랄게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버튼까지 부탁드릴게요. 해피 샘디데이. 첫 번째,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두 번째, 오늘 소개해드린 잘못된 습관들 중에서 가장 공감이 되는 습관들을 적어주세요. 그러면 짜란! 요렇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예쁘게 관리해요.